컷의 경우에 좀 더 본능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이제 여성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제 더 쉽게 간택을 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톡소플라즈마 같은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쥐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고양이를 있는데 또 도망치지 않는다 해서 유명한 게 이 톡소플라즈마거든요. 톡소포자충이 톡소. 맞아요. 예. 톡소포자충이 그런 애들이고 이제 포유류나 조류에 있는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는 다 감염됩니다. 뭐 뇌세포부터 해서 생식세포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손에게도 이제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70% 이상의 사람이 감염이 돼 있다. 우리가 이미 감염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이제 임산부들한테 아니면 이제 면역 체계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약하신 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톡소포자충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이게 보통 뭐 자살 충동을 올린다 이런 거랑 진짜요? 그리고 운전할 때 사고 확률이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게 영향을 주긴 준다라고. 그런 애들이 이미 감염이 돼 있다는 게. 그 야생계에서도 이 톡소포자충이 한 역할이 좀 큰데 이제 늑대 무리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그 늑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톡소플라즈마에 많이 감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겁대가리가 수컷, 없어. 그쵸. 예, 공격적으로. 수컷의 경우에 좀 더 본능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이제 여성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제 더 쉽게 간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도 빨리 잘 낳게 되고. 근데 찾아본 게 도대체 왜 이거에 감염되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할까? 그 편도체에도 관련된대요. 네. 편도체가 우리 예전에 그 공포를 느끼게 하는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그 메틸레이션을 일부러 낮춰가지고 안 무서워하게 만든. 그럼 이제 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가 아니라 너 톡소포자충 먹었구나 약간 이렇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톡소포자충 문제인가요? 왜 그렇게 겁을 안 내시죠?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약간 이런 게. 제가 네. 사실 기생충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는 걸 재밌어서. 그래서 다양하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개구리한테 다리 더 만드는 거. 리베이로의 온다트라이였나? 그거. 개구리 다리 더 만든다고요? 네. 네. 진짜로요? 기생충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흡충입니다. 아. 리베이로이아 흡충이라고 해가지고 네. 올챙이 시절에 감염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개구리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성장 인자를 촉진시켜요. 와 미쳤다. 이제 개구리의 다리가 더 생성이 되게 되면은 네. 점프를 잘 못해요. 네. 그럼 이제 새라든지 이제 잡아먹기가 쉽습니다. 아. 네.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를 공부를 해봤었는데 일부러 상처를 계속 만들어서 재생 과정에서 다리를 더 만들게 한대요. 근데 이게 환경이랑 오해될 수 있던 게 이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개구리한테 다리를 더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무섭다. 이 나름 생존 전략들이 엄청 다이나믹하네요. 얘네들이. 예, 전략들이 다 있는 거죠? 생태 기생충학자가 나누는 기생 전략 방식 이제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경구 방식, 경구에 먹어서 네, 그리고 경피 방식, 피부로. 네, 그 다음에 그 곤충이라든지 매개자를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 일부는 이제 흡혈을 통해서 하는 미세포식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기생 거세라고 해서 숙주의 상식 능력을 이제 없애버리고 거세요? 네, 거세, 기생 거세라고 합니다. 최악이다. 그런 게 다. 기생 거세도 있어요. 네, 본인의 이제 이 생장을 돕는 데만 이제 활용되게끔 하는 참, 이제 진짜 그런 엄청 방식들이 똑똑하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네. 기생생물이 숙주의 생식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례가 월바키아 혹은 볼바키아라고 부르는 월바키아, 볼바키아. 얘는 박테리아예요. 단세포 원핵 생물인데 얘네는 곤충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기생해요. 곤충의 세포 속이 엄청 작은 건데.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더 작잖아요. 얘가 곤충 그이 엄청 많이 감염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감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아, 대박이다. 곤충을 다 요즘 다 DNA 시퀀싱 하잖아요. 맞아요. 다 걔네가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다 감염돼 있어요.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키우는 초파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걔 들어가서 뭐해요? 가만히 거기서 그냥 쉬어요? 기생하는 그러니까 번식하고 네. 더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난자를 통해서 새끼들한테 전달이 돼요. 와.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월바키아에 감염되면 그 엄마가 낳은 새끼들이 다 월바키아를 물려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이대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난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내가 딱 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왔는데 수컷이에요. 아.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렇죠. 문제죠. 맞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자를 타고 가기엔 정자가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월바키아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수컷을 좀 없애고 가능하면 좀 암컷으로 가는 방식으로 약간 조절을 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수컷이다? 암컷으로 바꿔요. 뭐라고요? 내 숙주가 수컷이다? 그럼 암컷으로 바꿔요. 얘는. 성별을 네, 성별을 바꿔요. 성 전환을 한다고요? 네, 성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암컷으로 만든 다음에 그 난자로 들어가 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수컷이다? 죽여요. 죽어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요? 그럼 속에 있는 놈? 그냥 죽고요. 그 아, 종 그래요? 자체가 암컷이 많아져서 많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선택압을 주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아주 유명한 전략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울바키아에 감염된 암컷과 울바키아에 감염된 수컷이 교배를 하면 당연히 새끼들은 다 좀비 감염된 애들이겠죠? 그런데 울바키아에 감염된 암컷과 감염되지 않은 수컷이 만나요. 그러면 새끼들 어떨까요? 다 감염되는 거 아니? 감염되죠. 암컷이 감염됐으니까 그럼요. 수컷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랑도 같이 함께 했으니까 아빠도 감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정자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작아서.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엄마가 감염이 안 되고 아빠가 감염돼서 교배를 하잖아요. 새끼들 다 죽어요. 죽어요 그냥? 그냥 죽이는 거예요. 월바키아가 결과적으로 죽이는 건데요. 이게 수술 나서?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독과 해독제로 설명해요. 수컷이 감염되면 거기에 정자에 독을 넣는 거예요. 근데 암컷도 감염되잖아요. 그럼 감염된 그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울바키아의 양쪽이 다 감염되면 독과 해독제가 동시에 쓰니까 살아요, 새끼가. 근데 아빠는 감염되고 엄마는 감염 안 되면 그거 죽어. 아빠는 독 있는데 해독제가 없어. 엄마 해독제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섭다. 일단 감염돼야 얘네들은 살겠네요. 그렇죠. 감염이 안 된 새끼들을 제거하는 기작을 울바키아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놈한테 감염된 생명체 많다면서요, 되게. 그래서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엄청 퍼졌겠는데요? 근데 볼바키아를 모기한테 감염시키면 원래 그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모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볼바키아가 감염되면 댕기 바이러스 증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볼바키아에 감염된 모기를 풀면 그 지역에 있는 댕기 감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적 관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연구 중에 하나가 매독 치료제가 없었을 때 말라리아를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말라리아 감염되면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근데 매독이 열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으로서 독을 치료했다. 그게 좀 다운이 되는 겁니까? 그쵸. 매독균이 이제 열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이 기생충 연구도 아주 중요하네요.